자, 왼쪽에 피그마 디자인 참조해서 이제 여기 부분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HTML 잡아볼게요. 자, 여기죠? 바텀 부분. 바텀 부분도 왼쪽과 오른쪽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div 타이틀 X라고 할게요. 그냥 오른쪽엔 add to cart가 있어요. add to cart는 버튼입니다. 즉 쟤를 클릭하면 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폼이 작동을 하는 건 아이고, 여기도 폼을 작성 안 해놨네. 이것도 폼인데, 얘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하면 이 상품의 고유 아이디를 물고 들어가서 폼에서 얘가 찜하기에 이 상품이 목록화 돼야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폼입니다. 이게 폼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걸 클릭하면 바로 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서 여기에 어쨌든 폼 있고, 정석은 이렇다고요. 저 like는 바로 버튼이에요. 그냥 전송이에요. 버튼. 또는 input에 타입 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버튼으로 할게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내부적으로 찜하기라는 액션 php가 뭐 그런 게 있고, 얘가 전송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아이콘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HTML을 잘못 짰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쉐어는 상관없어요. 쉐어는 어차피 새 창이 뜨고 거기 안에서 뭐 카카오톡이든 카카오스토리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그걸 통해서 쉐어를 해라는 기능이 뜰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상관이 있다고요. 이러면 우리가 기존에 스타일 잡은 게 바뀌어야 되죠. 이걸 버튼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버튼이 아니었어요. 봅니다. 화면 좀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폼에 가서 스타일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버튼의 스타일을 잡으시면 돼요. 버튼의 스타일을 누구 안에? 버튼스 안에, 폼 안에 버튼의 스타일을 버튼스 안에 스팬의 스타일하고 똑같이 잡으면 된다고요. CSS 가볼게요. CSS에서 플러스 누구까지도 콤마 버튼스 안에 누구? 버튼까지도 이렇게 콤마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버튼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보더가 있어요. 보더 없애기, 보더 난. 버튼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있었는데 백그라운드는 바꿔놨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HTML도 바뀌었고 CSS도 바뀌었어요. 바뀐 CSS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했고요. 아까 마진을 스팸 퍼스트 차이 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줘야 돼요? 폼한테 줘야 됩니다. 이거에 폼한테 줄게요. 버튼스 안에 폼이 생겼으니까 폼 아래 마진이라고 해서 바꾸실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거 클릭하면 폼이 먹어요. 지금 액션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새로 고치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폼이 작동을 한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HTML은 시간이 허락되면 카페24의 모바일 버전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최대한 지금 우리가 살린 기능들을 살려서 모바일 페이지 쇼핑몰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HTML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지금 장바구니 버튼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버튼이 여기에 마찬가지 폼으로 와야 된다고요. 폼 안에 이게 버튼입니다. 그리고 버튼이고, 우리가 저 버튼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저 색깔의 저 배경색의 글씨가 가운데 오고 높이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커먼 CSS에서 만들어 놨었어요. 그죠? 우리가 로그인 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고요. 이게 로그인 할 때 저 밑에 있던 요 인풋의 스타일과 똑같은 녀석인데 큰 게 아니라 작은 버전이에요. 작은 버전을 우리가 만들어 놨었나 좀 볼게요. 커먼 CSS에 가서 빅이 있고 스몰이 있네요.
그죠? 라인 하이트와 폰트 사이즈가 다른 녀석이 있어요. 버튼이 있기만 하면 양옆에 패딩이나 그런 것들은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죠? 패딩은 어디 있니? 패딩은 준 적이 없구나. 일단 클래스명 그래서 btn과 뭐가 있으면 디폴트가 아니라 라인 하이트 잠깐 볼까요? 몇인가? 38짜리. 그럼 디폴트네요. 그죠? 38짜리니까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거와 똑같다고요. 가봅시다.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커먼 CSS에서 내가 뭐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CSS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클래스명 btn의 디폴트라고요. 그러고 add to cart 글씨가 있어요. 자, 우린 여기 액션에다가 넣을 걸 모릅니다. 이건 누가 아냐면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프로그래머가 한다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그 프로그래머가 저게 wish, add to wish php인지 여기는 add to cart png인지 그거는 프로그래머 아니까 프로그래머한테 여기 넣으라고 하고 우린 틀만 잡아준다고 지금. 네.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에다 그냥 폼을 안 쓰고 버튼이라고 해버리면 프로그래머는 여기다 폼을 넣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짠 CSS하고 확 엉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정석대로 코딩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타이틀 밑에 제목과 가격이 들어와요. 제목과 가격 H3 키모 노 그 다음에 H4 그래서 가격 89달러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게요. 나요. 자, 얘 안쪽에 여백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은 위에 거와 아래 거의 내용의 구분선입니다. 그러면 이 바텀과 지금 작업하는 이 바텀과 밑에 있는 이 sum 사이에 여기에 HR을 넣으시면 돼요. HR 여기 거와 이 뒤의 내용과 이 위의 내용을 이 내용의 구분선이 있으니까 내용의 구분선 얘로 구분을 해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HR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정석이에요. HR은 어쨌든 내용의 구분선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CSS적으로 이걸 안 만든다라고 하면 얘한테다가 보더 바텀을 주면 되는 거고 또는 얘의 보더 탑을 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굳이 선을 넣었다는 건 내용의 구분선 HR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스타일을 작성하면 되겠어요. 썸까지 가고 여러분이 해보실 거예요. 자, 이거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이름을 뭐로 하자라고 했냐면 SM의 1, 2, 3 JPG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아우터웨어에 SM의 01, 02, 03 JPG라고 해서 저장을 할까요? 예, 이미지 저장하자고요. Export JPG 자, 이건 잘리면 안 돼요. 지금 미리 보기 해보면 잘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거. 잘리는 게 아니라 이거 살짝 왼쪽으로 옮기고 얘를 엑스포트 할게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거. SM3에서 저장합시다. 됐어요? 3개. 자, iSwiper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div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sum 있고 그 다음에 div 구조가 이중으로 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얘가 어디에 있는 거로 똑같습니까? 우리가 홈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인덱스 HTML에 여기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래퍼 있고 슬라이드 컨테이너 있고 스와이프 래퍼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명 여기까지 아니 li까지는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인덱스 html에서 코드를 복사해 오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얘만 복사해 오면 되지 얘는 왜 복사해 올까요? 이것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얘 왜 가져올까요? 얘 iSwiper는 일단 UL에 그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 무슨 역할 해요? 자, 이거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가로세골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 녀석이라고요. 얘 부모를 요만큼 사이즈에 만들고 걔한테다가 오버플로 히든을 걸어야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안 보일 거 아니야. K 그래서 리스트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카피를 하고 이 부모는 우린 얘가 있잖아요. 이걸로 할 거라고. 얘한테다가 오버플로 히든을 걸 거니까 복사를 div의 ul에 li까지만 복사해 옵니다. 인덱스 html에서 li까지의 코드를 복사해 오고 있어요. 붙여넣기 할게요. 이름은 적절하게 바꿉시다. product sum의 container product sum의 sum swipe의 wrapper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우린 요거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클래스명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위에 이미지가 바뀌게끔 짜는 거라고요. 그냥 이미지가 들어오면 돼요. 이 이미지가 몇 개? 3개. 둘, 셋 있고 ul 닫아주시고 div 닫아주시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product sum 얘한테다가 overflow hidden 걸 거고요. 얘한테다가 iSwiper 걸 거고요. iSwiper 얘한테 걸 거고 그리고 얘가 하나하나의 슬라이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클래스명이 뭐? 똑같구나. sorry. slides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 넣을까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뭐였지? 아우터의 sm 2, 3 alt도 똑같이 그냥 이름 따라서 넣어줄게요. 2, 3 그래서 li 안에 이런 구조로 있게 해주십니다. HTML 이 부분의 HTML을 지금 완성한 겁니다. 그렇죠? CSS와 스크립트를 완성해 주세요. 요거 스와이프 되게 해달라고. 미션. 일단 얘부터 볼게요.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되겠죠. 볼까요? 여기가 프로덕트의 바텀이고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여기 말입니다.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라고 하려면 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쓰면 될 거라고요. CSS 가볼까요? 클래스명 카피했고요. 클래스명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면 양쪽 끝에 붙을 거 아닙니까?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끝에 붙었고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 패딩을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은 공간이 거의 없는데 클릭을 했고요. 위에 요소와의 거리를 볼게요. 20 얼마가 떠주는 거니? 21 선하고도 18 위아래 동일하게 한 19, 20 정도 줄게요.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패딩을 줘도 되고요. 마진을 줘도 되고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20픽셀 정도 여유 있게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래서 위아래 공간을 떨궈 줬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스타일 보겠습니다.
타이틀 대문자고 폰트 사이즈가 넌 몇이니? 13이고 미디엄이래요. 미디엄 UI의 미디엄 얘네요. 미디엄 복사해갖고 13픽셀 줄게요. 그게 누구죠? 타이틀스 안에 H3입니다. 타이틀스 안에 H3에다가 클래스명 타이틀스 안에 H3에다가 얘의 폰트 사이즈가 13픽셀이라고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대문자 할게요. 그래서 대문자 해줬고 아래 간격이 살짝 있죠? 얘와 얘 사이의 간격 한 8픽셀 정도 있네요. 8픽셀 정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에 에드 투 카트의 디자인 보겠습니다. 에드 투 카트가 일단은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은 무조건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자, 이거 공통으로 잡을게요. 올라가서 커먼 CSS에 가서 btn이 있기만 하면 보더를 없애라. 보더 난 이게 인풋이든 이게 a 태그든 이게 인풋이든 버튼이든 a 태그든 간에 보더가 없어도 보더가 있어도 다 없애자고 클래스명 btn에다가 넣어버리면 되겠죠? 클래스명 btn에 커먼 css에 가서 btn에 가서 보더 난이라고 해줬어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더 없고 자 패딩을 줄게요. 기존까지는 그냥 플렉스라고 하고 가운데 정렬이 있었기 때문에 패딩을 줄 일이 없었지만 얘는 패딩이 있어야 되겠어요. 양옆에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한 24 정도가 있습니다. 메인 CSS에 가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폼 안에 버튼 바텀 안에 버튼 으로 해서 스타일 잡을게요. 패딩 양옆에 24 정도가 있다고요. 해서 에드 투 카트 스타일 잡아 주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패딩이 다르니까 어차피 애들도 각각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R의 스타일 있죠. HR의 스타일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색깔이 1픽셀에 D8이라는 컬러가 있다고요. 얘는 하이트를 2픽셀 주고 백그라운드를 처리할 거냐 아니면 보더를 없애버리고 보더를 다시 줄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고요. 보더로 접근을 해볼게요. 컬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컬러예요. 필 컬러를 쓰셔야죠. 필 컬러는 꺼있고 보더의 컬러군요. 보더의 컬러를 줄게요. 됐나요? 자, 얘가 HR이죠. 어디 안에 있는 HR? 이 사이트에 있는 HR들은 다 이 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데도 혹시 HR이 있나 볼게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내용의 구분선 말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HR은 쓰기만 하면 다 똑같다고요. 공통 요소로 잡으면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자, 그러면 커먼 CSS에 가서 HR들은 다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밑에다 쏠게요. HR 보더 원래 있다고요. 보더가 원래 있는데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확대해보면 입체로 나온다라고 했다고요. 멋없게. 그렇죠? 보더를 없애버리고 보더를 다시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다시 주고 있죠? 1픽셀에 솔리드에 좀 전에 확인한 컬러 이렇게 해서 보더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하이트 1을 주고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제로 줘도 된다고요. 그거나 똑같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요. HR이 있기만 하면 이 색깔에 이 선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공통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HR을 기점으로 해서 간격은 페이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별도로 주는 걸로 할게요.
원래 이 HR의 용도는 위아래 간격까지 만들어주는 게 원래 HR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CSS를 싹 없애버리고 브라우저 화면만 딱 봤을 때 여기에서 원래 얘에서 CSS를 홀랑 없애버리고 이렇게 딜리트 해버리고 보면 HR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탑 인포 안에 HR에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내용이 있기만 하면 위아래 간격을 주자라고 해서 8이 있다고요. 원래 HR의 용도는 이렇다고요. 있기만 하면 위아래 마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상황마다 지금 HR이 높낮이니까 다르니까 그냥 각각 지정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HR이 원래 있기만 하면 위, 아래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정석은.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의 간격을 볼 때 그냥 얘한테다 위에 패딩을 확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HR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HR의 위아래 마진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스타일마다 달라요. 자, 여기 위에 공간, 요 밑에 선 밑에 공간이 있어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밑에 지금도 아래 공간, 잠깐만 새로 고침해 볼게요. 지금도 아래 공간이 살짝 있긴 있네요. HR에 잠깐 검사 좀 해봅시다. HR에 기본 마진이 있네요. 그죠? 리셋이 안 돼 있어요. 리셋을 할게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도를 다시 줄 거니까 여기에 와서 마진 없다라고 할게요. 마진 0.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고 보더나 또는 다른 요소들의 패딩을 이용해서 마진을 이용해서 간격을 줄게요. 그럼 이제 얘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보면 21픽셀이 있어요. 20 정도.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HR의 밑에 있는 이 녀석 이제 스타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프로덕트의 썸에 가서 마진을 주겠다고요. 위에 마진 21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HR에다가 마진을 공통으로 주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얘의 마진이나 패딩을 안 주고 요만큼만 공간이 잡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마진을 안 만들고 다른 것들의 마진을 다시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얘의 스타일이 우리가 홈에서 했던 스타일과 똑같이 나오게 하래요. 아니지, 인덱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게 하래요. 이거랑, 그죠? 이거랑 똑같이 나오게 지금 하려고 한다고요. 자, 얘 할 때 그러면 슬라이드 아이스와이퍼의 슬라이드 썼고요. 걔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봐야죠. 우리가 메인젯에서 이미 썼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시겠죠? 메인젯에 가서 메인젯에 보면 위에 메인 화면의 슬라이드에서 요거 썼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은 상세 페이지에 썸네일 슬라이드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해줬고 얘가 언제 있을 때 무슨 내용이 있을 때 HTML에 이 클래스명 product의 sum이라는 슬라이드가 있으면 걔한테다가 뭐를 돌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슬라이드의 부모 요소를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아이스와이퍼는 메인에서도 보면 인덱스 HTML에서도 보면 누구한테 슬라이드를 건 겁니까? 인덱스 HTML을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UL의 부모 메인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에다가 위에 불러보면 메인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에다가 슬라이드를 돌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디테일은 그럼 UL의 부모가 누굽니까? 프로덕트 썸의 컨테이너라고요. 프로덕트 썸의 컨테이너에 가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돌린다고요.
너비 지정해야죠. 너비 얘가 하나의 너비가 몇이에요? 138입니다. 138. 간격은 몇인가요? 간격을 보면 13픽셀이에요. 13픽셀. 페이지네이션은 안 만들 거고 그런 거 없고 하니까 얘는 지워도 되고. 됐나요?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고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새로 고침 했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슬라이드가 작동은 했는데 잠깐만 콘솔에는 특별히 에러가 이미지 03이 없다고? 잠깐만요. HTML 좀 잠깐 볼게요. 썸의 아우터의 웨어에 해당 폴더에 저 이미지가 있는지 좀 볼게요. 얘 왜 PNG야 얘는? 잘못 저장했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콘솔에 에러는 없고 클래스명이 얘의 부모 썸의 컨테이너 UL한테다가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고? 스와이퍼에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인덱스에 얘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있어야 된대요. 넣어주겠습니다. 얘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있어야 되네. 그러면 UL에 얘가 있어야 되고 LI들은 얘가 있어야 되고. 됐나요?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그죠? 넣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와이퍼의 래퍼라는 클래스명이 UL에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사실대로 고침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됐나요?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아니라 슬라이드 너비를 지정하지 말고 개수를 지정하는 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얘에서 얘는 2.5개라고 하고 너비를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단은 컨셉은 넘치게 되어 있는 게 컨셉이에요. 그죠? 검사 좀 잠깐 해볼게요. LI에 가서 보면 LI의 너비는 자동으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 안에 이미지가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LI의 이미지라고 해서 CSS를 잡고 걔한테다가 부모가 만들어준, 즉 누가 iSwiper이라는 라이브러리가 LI의 너비를 자동으로 잡은 게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미지를 다 채우지 않을래? 라고 해서 CSS를 짜놔야 되겠다고요. 맨 CSS에 와서 누구한테 지금 스타일 잡아야 되는 거냐면 썸의 슬라이드 안에 LI에다 가서 썸의 슬라이드 안에 LI에 가서 여기 안에 이미지가 LI가 만든 너비를 다 안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가서 with 100% height 오토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야 여기를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의 의도대로 여기에 간격이 몇이었지? 아까 13 GS에 있던가? 네, 13픽셀의 여백을 유지하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채워서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넘치고 있다고요. 근데 넘치는 걸 가릴 용도로 우리가 누굴 만든 거예요? 얘를 만든 거라고요. 그치? 얘한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게요. 요거 CSS에 와서 이 녀석이 맞죠? 얘한테 와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겁니다. 걸어줘야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딱 2.5개가 걸치게 나왔어요. 됐나요? 더 많이 있어도 더 나오겠다는 거죠. HTML에서 얘를 조금 더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한 6개로 한번 늘려볼게요. 아니, 5개 정도로 늘려볼게요. 하나씩 잘 이동을 하는지 보려고 해요. 늘렸어요.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갈 거예요. 여러분 사이트, 그러니까 모바일 사이트에도 얘는 비슷한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썸이에요. 사용자들은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한다고요.
클릭을 하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바뀌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그 이미지, 큰 이미지가 여기에 경로로 오게끔 짜줘야 된다고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디자인에서 보면 지금 얘와 관련되어 있어서 큰 이미지가 없어요. 저 사이즈는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래야 여기를 채울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그냥 해서 늘리면 깨져버린다고요. 확 깨져서 해상도가 낮을 거란 말이죠. 그죠? 최소한 얘 사이즈나 또는 얘 사이즈보다 큰 게 필요하다고요. 자, 요 사이즈가 지금 몇이냐면 341에 4272예요. 저 비율에 이미지 몇 개만 더 가져오려고요. 오케이. 자, 우린 지금 플러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피그마에서 쓰는 플러그인에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플러그인에 가서 여기 플러그인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러그인을 보면 플러그인에서 누구 언스플래시 있습니까? 빈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플러그인 언스플래시 보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서 여기 매니지 플러그인에 가서 추가를 뭘 해줘야 돼? 언스플래시를 찾아서 인스톨을 해주면 돼요. 자, 언스플래시를 이용해서 더미 이미지, 요 옷 같은 거 비슷한 거를 2개만 더 저장을 할게요. 언스플래시 들어갑니다. 사이즈를 이 사이즈에 맞춰서 가져올 거니까 하나만 만들게요. 밖에다 그냥 만들 거예요. 아까 사이즈가 이걸 그냥 복사해도 되겠구나. 얘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요거 이미지 그대로 Alt에서 복사했어요. 밖으로 한번 뺍시다. 요거 그대로 해서 Alt에서 바깥으로 빼주세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플러그인 언스플래시 에서 여기 서치를 우먼 아우터 우먼 웨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웨어 서치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검색을 여자 옷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뭐 쓸까? 여자 옷인데 왜 남자가 나오냐? 코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예 콕 집어서 우먼 코트. 자, 대략 좀 뭐 긴 거 요런 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전 얘를 클릭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이미지 사이즈로 똑같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여기서 우클릭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더 둘 최소 3개 정도 해볼게요. 나머지도 선택을 하고 플러그인 언스플래시 똑같이 우먼의 코트를 찾아볼게요. 다른 이미지 한번 넣어보려고요. 저런 이미지도 한번 써보고 다음 코트 이렇게 아무나 써봅시다. 자, 이렇게 3개 정도 해봤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미지 저장한 것도 좀 고칠게요.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 에즈 해서 요거를 엑스포트 해서 아까 했던 정석대로 하면 얘가 이게 또 지웠어. SM에 얘가 SM에 01, 02, 03이라고 뒤집어 씌울게요. 오케이? 얘를 SM에 01, 02, 03이라고 뒤집어 씌우겠다고 여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엑스포트 하되 찍으면 되지. SM 아까 아우터의 SM 얘를 찍어 볼게요. 뒤집어 씌웠고요.
두 번째 거도 선택하고 엑스포트하고 두 번째 것도 뒤집어 씌웠고요. 세 번째 것도 엑스포트하고 뒤집어 씌울게요. 그럼 사이트에 가보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겠죠? 됐습니까? 각각 아까 이미지로 뒤집어 씌워주세요. 됐나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저장했냐면 그냥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를 얘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클릭하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넣겠다고요. 어차피 축소돼서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요걸 클릭하면 클릭한 거에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넣어주래요. 오케이? 자, 얘 여러분 어디서 했습니까? 티처스 모듈에 변수명까지는 통일을 할게요. 자,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냐면 li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변수명 쟤를 변수로 잡고 프로덕트 빅 안에 이미지를 타겟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썸 안에 있는 li 안에 이미지를 변수로 잡을게요. 얘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요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변경하기 라고 하고 변수명 잡을게요. sum 이미지는 누구라고요? product sum 안에 li 안에 이미지입니다. 타겟은 target 이미지는 누구예요? 큰 이미지 요 녀석이라고요. 프로덕트 이미지 안에 이미지 프로덕트 이미지 안에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작성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얘의 이미지 경로가 바뀌게 짜주세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여기 들어오게 해달라고요. Go. 자, 해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여기가 뭐로 바뀐다고? 내가 클릭한 걸로 바뀌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 이미지가 HTML로 치면 제가 만약에 얘를 클릭을 했다면 그러면 이 이미지의 소스를 알아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어디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저 위에 얘의 경로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뭐만 알면 돼요.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과 속성의 값을 바꾸는 방법만 알면 되죠.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attr. 속성의 값을 바꾸는 건? 값을 가져오는 건, 바꾸는 건 그것만 알면 되죠. 볼까요? 누굴 클릭하면 할 일입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링크 아니니까 기본 속성을 막을 필요는 없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변수명 타겟 이미지의 경로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면 이 클릭한 거가 이미지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attr 어트리뷰트 중에 무슨 값을 가져와 소스의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에 저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클릭하면 여기에 이미지스 하고 블라블라 해서 jpg도 이렇게 있겠죠. 그걸 어디에 넣고 싶은 거예요? 얘한테 값을 넣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얘의 attr 해서 얘의 소스의 값을 뭐로 바꿔? 콤마하고 새로운 소스가 여기 뒤에 그냥 쓰면 이것이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주소는 저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 줄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자, 정석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냐면 사실 여기에는 작은 이미지가 불려오고 HTML에 어떻게 돼 있어야 정석이에요? HTML에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이 HTML을 작성할 때도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만약에 어차피 글이 있으면 썸네일 등록되면 그 썸네일이 리스트 하나로 구분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지에다가 소스에다가 사용자가 등록한 이미지, 상품 등록에서 등록한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에 데이터 타겟에 데이터의 빅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작은 거보다 더 큰 이미지가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썸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large라는 게 있어서, 지금 살짝 보면 얘가 큰 이미지긴 하지만 퍼져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는 더 큰 이미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얘의 경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경로를 가져와서 이거 안에 경로를 가져와서 이 이미지를 누구한테 넣는 걸로, 아까 타겟의 이미지의 소스에 넣는 걸로 바꾸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은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정석은 그렇다고요. 나중에 카페24까지 가면 여러분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됐습니까? 큰 이미지든 작은 이미지든 간에 이 방법만 알면 된다고요. 얘는 뭐예요? 소스의 값을 알아오는 거. 얘는 소스의 값을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값을 알아오는 거, 두 개 있으면 이 속성의 값을 얘로 바꾼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바뀌었어요. 이제 밑에 부분들 HTML 작성하고 스크립트 CSS 짜면 되겠죠?